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ant My Fright Right Now 누나가 해주신 백화점 산업, 특히 제 개인적으로 애착이 깊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비 누나, 현대백화점 가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백화점 시장의 규모는 약 29조 원대입니다. 2012년부터 6년간 그 추세를 쭉 지켜오고 있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고속 성장해왔지만 최근 3, 4년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29조 원대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백화점들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롯데 38.9%, 신세계 28.2%, 현대 28%로 국내 주요 메이저 빅3 백화점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점포는 어디일까요? 1위 신세계 강남점 1조 8,030억 원, 2위 롯데 명동 본점 1조 7,465억 원, 3위 롯데 잠실점 1조 1,253억 원, 1위부터 3위까지가 신세계와 롯데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나머지 6위에서 8위, 나머지 9위에서 10위는 신세계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백화점에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가심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비식품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되려 명품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백화점에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19년 국내 백화점의 해외 명품 매출 비중은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명품 매출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1%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 9.4%였던 신세계 명품 매출 증가율은 2017년 18.4%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경제 성장률이 2.9%와 3.1%였던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로 20, 30대들이 명품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연령대별 매출 신장률을 보면 20대가 무려 78.6%가 올랐고 그 다음엔 30대가 16.7%, 40대 12.9%와 50대 13% 순을 이었습니다. 2년 전 8.4%였던 20대 명품 매출 비중이 30% 선으로 약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30대도 16%가량 높아진 것을 차지한다면 20, 30대 매출 비중이 전체 명품 매출 비중의 47%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고가의 소비를 망설이지 않는 가치 소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중고가 상품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이 쉽게 살 수 없는 고가 상품의 가치 소비를 하면서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치 소비가 청년 세대의 트렌드로 작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화점 상품별 매출 현황을 본 결과 식품과 명품 매출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들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백화점 일반 캐주얼 샵에 명품 숍을 증가하는가 하면은 아울렛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대부분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지만 명품 매출을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 유지에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명품과 같은 반짝 효과가 아닌 신규 매출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각 백화점사들은 침체되어 있는 백화점 매출을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면세점 사업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각 백화점별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었죠. 현재 점유율 기준으로 롯데 면세점 40%, 신라 면세점 28%, 신세계 면세점 16% 순으로 빅3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 면세 시장 역시 2025년 면세점의 규모가 약 14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6년 국가별 기준 17.2%로 면세 시장 내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봐서는 긍정적인 수치나 현재 국내 면세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한화 갤러리아와 두산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했습니다. 2015년 16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르며 대기업 사이에서는 피 튀기는 쟁탈전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반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의 경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면서 면세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매출을 증대한다는 목적이 있으나 각 관광지별 유동인구의 차이는 존재할 뿐더러 대단위 매출을 이끌어내는 쇼핑을 중심으로 한 소위 큰손 고객들, 객단가가 높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행사에 대해 다이공 유치에 대한 손객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별 할인을 적용하는 등 마케팅 비용을 끊임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면세점 간 출혈 경쟁이 이어졌고 현재 2013년 2,966억 원이던 모객 수수료가 2018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4배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 듀티프리는 출혈 경쟁 속 반년 만에 650억 원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후발주자로 2018년 11월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개점을 하면서 기존 명동, 장충동에 위치했던 기존의 경쟁사와 달리 강남 위치를 통해 면세점 강남시대를 열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점을 운영하는 빅3의 운영과 달리 단독점을 운영하기에는 적자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같은 후발주자인 신세계 면세점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으로의 추가
확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초기 투자 비용 및 모객 등으로 인한 비용이며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빅3가 면세 시장을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내 면세점 한 곳만으로 수익을 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백화점이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시내 면세점을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탓에 최근 정부가 공지한 추가 시내 면세점에 대해 신촌, 여의도 파크점에 대해 면세점 신규 특허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면세점 3강 구도에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최근에 매물로 나온 두산의 면세점 인수 역시 고려 중입니다. 사업 확장을 요하는 현대백화점의 이익관계가 맞물리면서 실제로 현대백화점이 두산의 사업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가장 유력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백화점은 현재 3강인 롯데, 신라, 신세계에 이어 4강 체제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면세 시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지금 현대백화점이 국내 면세 시장을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현대백화점의 경영 방식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로 유명합니다. 2018년 기준 백화점들의 부채 순위를 보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121%, 롯데백화점 111%, 현대백화점 44.7%입니다. 부채가 낮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반면에는 투자에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세계, 롯데가 복합 쇼핑몰, 아울렛을 개설하고 있을 때 현대백화점은 가장 그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영 방식은 그대로 이어져서 면세점의 진출도 상당히 늦은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포화 상태인 면세점을 너무나도 늦게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죠. 현재도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빅3 중 신라를 제외한 나머지 면세점이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롯데의 경우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1조 5,097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45.3% 감소한 7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역시 매출이 무려 73.5% 성장한 7,713억 원을 보였으나 오히려 영업이익은 23.4% 떨어진 173억 원에 그쳤습니다. 홀로 역성장을 면한 신라도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2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6.3%가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9.1%밖에 늘지 않았고 1분기와 비교할 시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5%나 떨어졌습니다. 모두 과다 경쟁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판촉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인 보따리상에 의존하다 보니 이렇게 수익성 자체론 어렵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 선두주자인 롯데와 신라는 일찍이 국내 면세 시장의 포화 상태를 예견하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내 면세 시장이 중국 고객에게 과의존을 하고 있고 특허 수수료, 모객 수수료 등으로 기형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을 보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철수한 하나와 두산이 바로 그 예입니다. 현재까지 현대백화점은 현대 듀티프리에 약 2,500억 원 출자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다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듀티프리가 이토록 계획처럼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국내 면세 시장은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새로 허가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및 두산의 면세점을 인수 성공한다 한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워낙 당연한 이야기고요. 현재도 국내 빅3 면세점은 과다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찍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악화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빅3 백화점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안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현대백화점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어떻게 흔들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주시면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